네, 안녕하세요. 이제 5주차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강의, 온라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 3장, 시장조사 파트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업계획서 필수 요소들 한 7가지에 대한 질문을 다뤘었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과정은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실무 과정, 특히 뭐 정보지원사업 신청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꼭 필요한 어떤 그 프레임이 있는 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 역량을 여러분들께 함양시켜주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반부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초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원천 소스, 어떻게 보면 총알들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 확보해야 되는 총알들을 뭘로, 여기 나타난 질문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되면, 아니면 답을 준비하게 되면, 그러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들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자료 7가지를 질문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실 분들은 7가지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부터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장수별로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한 7가지 정도 큰 장으로 나눠지는데, 크게 어떤 부분들을 더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래서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처음에 시장조사.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 제품에 시장이 존재하는지, 또는 시장이 존재한다면 그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존재 유무와 시장의 존재 유무와, 그리고 그 시장의 크기,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시장 관련된 상황들을 분석하는 건데요. 일단 이렇게 시장 조사가 일단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 4장까지 이번 주에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4장에 가면 이제 경쟁 분석이에요. 그렇죠. 경쟁자들이 누가 있고 얼마나 있고 제품은 어떻고, 이런 쪽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장 조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부터? 경쟁 정도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 환경, 시장 규모, 그리고 고객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는 게 바로 시장 조사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부와 외부 생태계, 내부라 그러면 산업 내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산업 내부나 아니면 경쟁 업체 말고 다른 산업 외부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경쟁자까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시장 전체의 크기라든가 뭐 이런, 아니면 뭐 고객이라든가 이런 게 산업 내부고요. 외부는 뭐 환율, 그죠?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 법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외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조사를 계획 없이 하게 되면 너무 방대해요. 그렇죠? 너무 방대해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목표에 맞는 시장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목표에 맞는 시장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이런 거죠. 시장 조사는 도대체 어떤 것들을 하는지 이런 거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목표에 맞는 시장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효율성 때문에. 무조건 많이 하면 좋긴 좋겠지만 효율성 때문에
목표에 맞는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표를 제품 개발에 대한 어떤 시장 조사를 할 건지 또는 마케팅 전략 수립을 하기 위한 시장 조사를 할 건지 또는 세 번째 채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시장 조사를 할 건지 네 번째 가격 전략 수립을 위한 시장 조사를 할 건지 구체적으로 내가 이번에 시장 조사는 뭐 때문에 한다 정하고 하시는 게 초기 창업자의 경우에는 훨씬 더 나을 것이다랍니다. 왜? 처음부터 이 모든 걸 다 목표로 잡아서 방대하게 조사하면 되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쓸데없는 돈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 본인이 필요한 어떤 핵심 목표를 잡아서 시장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목표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됐고요. 더 넘어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목표를 잡았으면 그 목표에 맞는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는 게 시장 조사인데, 첫 번째로 조사해야 되는 게 잠재 고객이에요. 잠재 고객. 한마디로 보통 고객의 수를 파악함으로써 매출 예측의 기본 정보를 획득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잠재 고객 분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잠재 고객 분석은 매출 예측의 기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잠재 고객 분석은 왜 해? 그러니까 이런 뒤에 나오는 건요. 일단은 목적이나 개요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지 수집 출처 원천을 아셔야 돼요. 자, 일단 목표는 이거고요. 목표는 잠재 고객 분석은 고객의 수를 파악함으로써 매출 예측의 기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주로 자료는 어디서 출처를 어디서 해? 통계청 그리고 공공기관의 자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라고 표현하죠, 요즘에. 빅데이터. 공공기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런 빅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 그리고 산업별 협회에서 발간하는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자료들로부터도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언론 매체, 그렇죠. 언론 매체 또는 전문 기관을 통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뜨는 데가 어디예요? 이제 교수들도 없어진다는 그 원인이 뭐죠? 인터넷 네이놈 같은데, 네이버, 이런 데를 이용해서 아니면 SNS 자료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잠재 고객 분석은 고객의 수를 파악함으로써 매출 예측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매출 예측이 목표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출처들은 통계청 또는 공공기관의 자료, 그다음에 세 번째 산업별 협회, 네 번째 언론 매체,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 언론, 인터넷이라든가 SNS 이쪽으로 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게 가장 빠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요즘에 온라인 강좌가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계속 떠들어야 되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경쟁 분석. 경쟁 분석. 경쟁 분석에서는 경쟁사의 숫자, 경쟁사가 몇 개가 있는지, 또 시장 수요 대비 공급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은 100인데, 시장은 100밖에 필요 없는데 1000이 공급되는 이런 시장이면 들어가면 돼, 안 돼? 아,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다시. 예. 예를 들면 이런 시장 같으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수요와 수요 대비 공급이 있는데 당연히 이런 시장을 들어가야지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수요 대비 공급량 이런 것들은 꼭 파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공급자들끼리 공급 vs 공급 이런 경쟁자들과 마이 제품, 내 제품과의 비교를 꼭 해서 가성비가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분석하는 자료가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의미는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경쟁자와 간접 경쟁자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분석해야 돼요. 직접 경쟁자, 간접 경쟁자. 이게 간접 경쟁자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직접 경쟁자는 진짜 비슷한 물건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 간접 경쟁자는 고객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경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직접 경쟁자는 제품이 유사한 거,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경쟁자. 그리고 간접 경쟁자는 어떤 사람? 고객이 유사한데 공유하는 사람, 사업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객 위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운동화 업계 간접 경쟁자는 게임 업체입니다. 어디 있죠? 게임 업체예요. 왜? 왜? 운동화 업체도 젊은 사람들이고 게임 업체도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운동을 뭘로 해요? 나가서 운동화 신고 해. 근데 예를 들면 인터넷 농구, 인터넷 배구, 인터넷 축구 이런 거 어떤 걸로 해요? 방구석에 앉아서 방 안에 앉아서 게임을 통해서 하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운동화가 안 팔린다고. 고객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을 공유하는 그런 업체들을 간접 경쟁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쟁 분석에서는 직접 경쟁자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런 간접 경쟁자의 어떤 그 시장에 대한 그 경쟁력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로 분석을 할 때는 경쟁 분석을 할 때는 경쟁사의 제품 요건 그리고 두 번째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채널별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프라인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그리고 미국 땅 일본 땅 이렇게 채널별로 특히 특파는 어떤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 가격이. 그래서 이 채널별 가격은 어떤지 경쟁사는. 네 번째 마케팅 매체. 마케팅은 도대체 어떤 홍보수단을 쓰고 있고 그리고 전략적인 그 이슈는 뭔지 그리고 다섯 번째 제품의 기술은 어떤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거 같이 있어요. 채널별 가격이나 채널. 여섯 번째 채널. 그 다음에 7번 돈은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산이 많거나 거대 규모의 그 경쟁사를 내 경쟁사로 삼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그 시장은 내가 들어가도 될 만한 시장인지를 파악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쟁 분석에서는 간접 경쟁자, 지적 경쟁자 모두 분석을 해야 되고 분석할 때 주로 일단 제품은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 제공 가치가 뭔지 그 다음에 채널별 가격은 어떤지 그 다음에 마케팅 매체는 어떻게 선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성은 어떤지 채널은 어떤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를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고객 분석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구매할 고객들한테 직접 제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필수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자료는 당연히 이 나와 있는 것처럼 경쟁사 제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제품에 대한 의견 또는 현재 시장에 있는 제품에 대한 의견. 이 세 가지. 내 제품, 그리고 경쟁사 제품 아니면 현재 제품. 이 세 개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뭐를 여기 나와 있는 불편한 점, 그리고 바라는 점, 원치와 니즈를 다 분석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적 그룹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그 내 고객, 잠재 고객한테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잠재 고객의 대표자, 그걸 저는
키맨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단어 좀 띄우려고 그래요. 예, 키맨. 제가 주장하는 키맨은 뭐냐면요. 목표 고객을 한꺼번에 데리고 올 수 있거나 목표 고객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니어들을 상대로 어떤 제품을 개발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노인회장 많이 만나잖아요. 시니어들. 이런 분들이 키맨인 거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퇴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만든다? 키맨이 누굴까요? 퇴직자 교육을 만들면 당연히 대상은 퇴직자가 되지만 고객은 퇴직자를 한꺼번에 양성하는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구조조정 전문가 책임자 아니면 뭐예요? HRD 책임자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키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키맨이 될 만한 자들의 집단을 대상으로 뭐를 해요? 인터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걸 표적 그룹 분석이라고 해서 FGI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용 편의성 테스트. 예, 이것도 구매자한테 직접 하는 건데요. 주로 구매자들에게 제품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요. 예, 직접 사용하게 해서 뭐를 해요? 해당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고 그리고 이 고객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예, 일단 그 습득은 잘 사용 방법 같은 거는 습득을 잘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이 제품을 이용하는지 그렇죠? 사용 시간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예, 내 시장조사 자료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시장조사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조사의 원천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그 고객들이나 아니면 컨설팅을 하다 보면 그 멘티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근데 시장조사 솔직히 하려고 그러면 예, 자료를 어디서 구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목표는 잡을 수 있대요. 자기들도. 예, 경쟁 분석을 하고 뭐 시장 분석을 해서 시장의 크기 특히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저 위에서 봤던 시장 조사에서 고객의 크기 플러스 뭐 시장의 크기 이걸 통해서 뭐 예상 매출이 얼마다 이거를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출처고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근거 예상 매출액이나 수치는 뭐가 나와줘야 된다고요? 출처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장조사 정보 수집의 원천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제일 많이 질문 나오는 건데요.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입니다. 예, 국가통계 포털 여기 나와 있는 http kosis.kr 인덱스 어떻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좀 이따가 그리고 이제 전문협회 전문협회 예를 들면 내가 뭐 맥주를 만약에 만들거나 주류를 만들어서 팔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주류공업협회 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천을 만들어서 그 천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직물들을 만들어서 공장에 납품하겠다 그러면 어떤데 패션 섬유업체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런 데 들어가서 자료들을 찾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기관 또는 리서치 회사. 그 리서치 회사 중에 제일 그래도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는 데가 이런 데죠. 공개적으로 하는 데가 오픈 서베이, 예, opensurvey.co.kr 이런 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 고객의 크기, 시장의 크기를 제일 많이 연구하는 데가 여기에요. 페이스북. 좀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데가 있고, 그리고
전문 연구 자료, 그렇죠. 논문 자료 같은 거 이런 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한번 제가 짚어서 어디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일단 내리고요. 또 내리고, 또 내리고,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다가 첫 번째, 국가 통계 포털이라고 쳐볼게요. 국가 통계 포털 치면 이렇게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느리죠? 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다 검색을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뭐 20대 인구 뭐 이렇게 검색하면 안 나올까요? 성별 인구 해가지고 읍면동까지 조사한 게 쭉 나오죠. 출생 연월 평균에서도 쭉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일단 그 관련된 단어를 키워드를 쳐보시고 그 해당 자료들이 있는지를 뒤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 그리고 뭐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그 여기다 그냥 협회 이렇게 쳐보면 나오지만 뭐 주류 공업 협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리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대한 주류 공업 협회네요. 예, 대한 주류 산업 협회도 있고 예, 대한 주류 공업 협회도 있네요. 예, 두 개가 있네요. 또 아까 뭐 패션 섬유 협회 섬유 협회라고 쳐볼게요. 섬유 협회 이러면 한국섬유수출협회도 있고 한국화학섬유협회 이런 데가 있죠. 자,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돼서 가장 확실한 정보의 원천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opensurvey.co.kr 이건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이건 나가야 되고 오픈서베이 한번 쳐볼게요. 여기다가 오픈 서베이 이렇게 치면 네 있네요. 이렇게 오픈 서베이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 뭐 좋겠네요. 여하튼 이렇게 돼 있고 들어가 보시면 컨슈머 네 이렇게 해서 뭐 매핑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인덱스 조사도 있고 이런 조사들 또는 시장 트렌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데이터는 여기 들어가서 아마 볼 수 있나 봐요. 그죠? 여기 들어가셔서 쇼퍼 다이어리 또 푸드 다이어리 여기는 데이터들을 다 구매해야 되네요. 예, 이거는 오픈 서베이는 어떻게 보면 자료들이 아주 양질의 자료인데 대부분은 유료로 받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료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뒤져보시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페이스북이에요. 예, 페이스북 정말 심오합니다. 저는 무섭다고까지 생각이 돼요. 딱딱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뒤져볼게요. 어떻게 찾는 건지. 자 여기서 페이스북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페이스북 자 이렇게 쳐보면 페이스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죠?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서 보통 사업을 하시거나 이제 시장 조사를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여기서는 주로 저는 그 타겟팅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 자료들을 많이 쓰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어떤지. 여기서 제가 페이지로 제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전문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비즈니스로 특화된 페이스북 사이트. 저는 이 페이지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나오죠.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제가 포스팅했던 광고 내용들을 좀 있으면 나올게요. 나올 거예요. 보시죠. 자, 자 이렇게
뭐 이거는 보니까 뭐 셀러 관련된 최신 노하우 이런 부분들 아, 경직됐네요. 지금도 제가 좀 경직됐죠? 하여튼 아니면 이런 광고들도 있어요. 예, 전 주로 아마존 셀링을 많이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많죠. 여기서 이제 이걸 누르면 홍보하기가 시작이 되는데 타겟팅을 내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들어가셔서 광고 관리를 들어가고 광고 관리 들어간 다음에 왜 광고가 하나도 없지?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하네요. 비즈니스 관리자로 이동. 광고가 끝났군요. 자, 광고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광고가 끝나서 그래요. 자, 이걸 이쪽으로 잠깐 내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뭐야, 왜 이래? 광고 관리자. 네. 자, 이제 광고로 들어갔어요. 광고로 들어가시면 자, 캠페인 이름에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수정이라고 있죠. 제가 한번 뭘 바꿔 볼게요. 수정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광고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쭉. 음, 교육 캠페인이고 구매 유형은 이렇고 캠페인 목표는 이렇다라고 하고 이거 들어가 봐야지. 자, 이건 이제 지금까지 결과가 나온 거고요. 자, 여기서 광고 세트를 한번 바꿔 볼게요. 광고 세트를 바꿔 볼게요. 1, 2, 3, 도달. 타겟. 아, 여기 나오네요. 자, 이 타겟이 뭐냐면 내가 이 어떤 광고, 지금 컨텐츠에 대한 광고를 하기 위한 그 도달할 목표를 정하는 거거든요. 자, 목표를 한번 제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저장된 타겟을 사용한다 하지 말고 새 타겟을 눌러야지 다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눌러볼게요. 새 타겟. 자, 눌러보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예, 첫 번째 위치.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낼 거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대한민국을 지우고 대한민국을 지워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 세계를 타겟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타겟으로. 근데 전 세계를 타겟하면 돈이 비싸거나 많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뭐 살아보지도 않았던 미국을 치면 이렇게 딱 미국이 나오죠. 눌러볼게요. 딱 누르면 자, 미국까지는요, 미국까지는 아래 이런 조건이면 어떤 조건? 18세에서 65세 사이고, 그리고 쭉 내려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페이스북을 하고, 또 어디언스 네트워킹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9만 8천 명 정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고쳐볼게요. 어머나. 미국 산타페로 찍혔네. 어쩐지 적더라. 다시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서 여기다가 음, 타겟 위치를 제가 다른 걸로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미국. 예, 이걸로 찍어야지. 이거 미국으로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미국이 어떻게 6만 명밖에 안 돼. 2만 2천 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에 주로 지금 이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아니면 포스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만 2천 명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 중에서 자, 더 재밌는 거 30세 이상이고 인구 통계학적이죠. 한 50세 이하까지는 몇 명인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 9,100만 명이래요. 지금 이 조건으로는 그 중에서 내가 판매하려는 거는 주로 시니어 여성들을 위한 거야. 이걸 눌러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4,700만 명으로 또 줄었죠. 이렇게 근거 있는 숫자를 시장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목표 고객을.
또 여기다가 뭐까지?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찾아보기.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 뭐 있어요? 학력. 여기서 저 나이 또래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몇 명이야? 7만 3천 명. 이야, 이렇게 나와요. 또 지울게요. 도로 지울게요. 예, 학력은 다시 무시 무시하고, 이게 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예, 대학교 중퇴인지 전문학사인지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건 지울게요. 이거는 인구 통계학적인 분포는 지우고, 다음 거 관심사. 관심사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쇼핑 및 패션에 관심이 있다. 찍어. 예. 그럼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 들어가니까 어떻게 4,200만 명이래요. 그 중에서 문신에 관심 있고, 미용실에 관심 있고, 스파에 관심 있고, 향수에 관심 있는 게 이쪽이래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나는 문신은 필요 없어. 지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4,200만 명으로 줄고, 또 헤어 제품 지워. 그래도 4,200만 명이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재밌는 거 행동도 있어요. 예, 어떤 거 기념일 해서, 기념일이 생일이 60일에서 90일 이내에 있는 사람들만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몇 명인지 나옵니다. 몇 명인지 나오고, 또 모바일 기기 사용자가 몇 명이다. 그러면 몇 명인지 나와요. 아시겠죠? 자, 또 그리고 여기 자꾸 바뀝니다. 여행만 눌러볼게요. 위에 건 다 지우고, 이거 다 지우고, 여행만 한번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여행 행동에서 여행 눌러보면, 여행을 2주 전에 이걸 어떻게 할까? 2주 전에 돌아온 사람이 몇 명입니다. 이게 나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바뀌어요. 일일 추산 결과가 어느 정도 되고, 비용을 얼마나 쓰면 되는지. 그래서 이걸로 지금 뭐 제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 페이스북 광고 페이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각층에, 여기 일단 한국으로 바꿔볼까요? 다시 한국 이렇게 해서 바꾸면, 한국 자, 국가, 아프리카, 아시아,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딱 치고 그대로 냅두면, 예, 290만 명 지금 현재로서. 아까 저 위의 조건으로 30세에서 50세 여성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각 세부 항목별로 인구 통계학은 거의 이걸로 끝낼 수 있어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확인하실 수